이번 시간에는 사고력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사고력은 일상생활뿐 아니라 공동체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기본 요소인데요. 창의적, 그리고 논리적,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사고력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무수한 정보 중에서 이를 알맞게 선택하고 다른 사람과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논리적, 비판적인 사고가 필수이고요. 이러한 사고력은 다양한 형태의 문제에 대처하고 자신들의 의견이나 행동을 피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고력에 대한 일반적인 학습 목표와 다시 세부적인 목표로 나누어지는데요. 일반적인 목표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의적, 그리고 논리적,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이게 일반 목표가 되는 거고, 세부 목표로는 1. 문제를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 그리고 2. 창의적 사고와 개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3. 문제 해결을 위한 논리적, 비판적 사고와 개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입니다. 일반 목표와 세부 목표는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세부 목표는 조금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창의적 사고의 정의입니다. 창의적 사고의 정의는요, 이제 문제를 일반적으로 빠르게 해결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데요. 안 풀리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해답이 많은 문제, 그리고 때로는 정답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야말로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창의적인 사고라는 거는 어떠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해체해서 다시 새로운 정보로 결합을 함으로써 가치 있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사고를 말하는데요. 다음에 빈칸을 한번 채워보면서 풀어보겠습니다. 창의적 사고의 정의는 창의적 사고는 확산적, 다른 말로는 발산적 사고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발산적인 사고로서 뭐가 많냐면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아이디어가 많고 또 다양하고 독특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는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생산해내는 정신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고 기발하거나 신기하며 독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발하거나 신기하며 다시 독창적인 것이다.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는 유용하고 적절하면서 뭐가 있어야 될까요?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는 기존의 정보, 지식, 상상, 개념 등을 특정한 어떤 조건, 요구 조건에 맞거나 유용하도록 새롭게 조합시킨 것입니다. 요구 조건입니다. 다음으로는 창의적 사고의 특징입니다. 창의적 사고는 뭐와 뭐의 조합입니다. 뭐냐면 정보와 정보의 조합입니다. 이건 뭐냐면 정보라는 건요,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지식이나
책이나 밖에서 본 현상의 두 가지 형태를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정보를 조합해서 최종적인 해답으로 통합하는 것이 이 창의적인 사고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보라는 의미는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지식과 그 다음에 책이나 밖에서 본 현상, 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이것들을 조합해가지고 최종적인 해답을 결정하자. 이게 창의적인 사고의 출발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창의적 사고는 뭐나 뭐에게 새로운 뭐를 창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잠시만. 창의적 사고는 사회나 개인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합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사고는 개인이 갖춘 창의적인 사고와 사회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가지는 창의적인 사고의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한데요. 다시 적겠습니다. 창의적 사고는 개인이 갖춘 창의적 사고와 1번, 그 다음에 2번으로는 새로운, 사회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가지는 창의적 사고,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창의적인 사고는 어른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 아이들에게는 이게 새로운 가치가 될 수 있듯이 모든 창의적인 사고는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발휘한 창의력은요, 경우에 따라서 사회 발전을 위한 원동력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는 교육의 훈련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창의적인 사고라는 건 창의력 교육을 통해서 개발될 수 있고요. 모험심, 호기심, 적극적, 예술적, 그 다음에 집념과 끈기 이런 것들이 보장될수록 높은 창의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적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모험심이라든지 아니면 호기심, 적극적, 예술적, 그리고 집념과 끈기, 그리고 자유분방함 등이 보장될수록 높은 창의력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하나 추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의적 사고에는 문제를 사전에 찾아내는 힘, 그리고 문제 해결에 있어서 다각도로 힌트를 찾아내는 힘,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끈기 있게 도전하는 태도뿐 아니고 사고력을 비롯해서 성격, 태도에 걸친 전인격적인 가능성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창의적 사고의 개발 방법을 보면요. 창의적 사고하기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다양한 사실이나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떠한 발산적인 사고가 필요한데요. 이런 발산적 사고의 개발 방법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자유연상법, 그리고 두 번째는 강제연상법, 그리고 세 번째는 비교발상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발상한다라는 거는 뭐가 있냐면 자유연상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힌트에 강제적으로 연결지어서 발상한다. 이거는 강제연상법이고요. 주제의 본질과 닮은 것을 힌트로 발상한다. 이거는 비교발상법입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 부분은 같이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빈 공간에. 그리고 자유연상법에서는 브레인스토밍이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강제연상법에서는 체크리스트, 그리고 비교발상법에서는 N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거는 자유연상법입니다. 여기다가 적어주세요. 자유연상법이고요. 이 자유연상법은 어떤 생각에서 다른 생각을 계속해서 떠올리는 작용을 통해서 어떤 주제에서 생각나는 것을 계속해서 열거해 나가는 발산적 사고 중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요, 이런 신차 출시라는 주제를 했잖아요. 여기서 홍보를 통해 판매량을 늘린다. 그리고 회사 내 직원들의 반응을 살핀다. 경쟁사의 자동차와 비교한다 등 이렇게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것으로 다음 이런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브레인스토밍입니다. 브레인스토밍. 알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제연상법입니다. 강제연상법. 자, 강제연상법은요, 각종 힌트에서 강제로 연결지어서 발상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를 강제연상법이라고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신차 출시라는 주제에 대해서 판매 방법, 그리고 판매 대상 등의 힌트를 통해서 사고의 방향을 미리 정해서 발상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판매 방법이라는 힌트에 대해서는요, 신규 해외 수출 지역을 몰색한다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이러한 강제 연상은 이런 그림과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뭐가 있었냐면 바로 체크리스트입니다. 자, 다음은요, 비교발상법인데요. 이 비교발상법이라는 건 뭐냐면 주제와 본질적으로 닮은 것을 힌트로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입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단순히 겉만 닮은 것은 아니고요. 힌트와 주제가 제시한 개별 아이디어의 자체를 의미를 잃지 않는 수준에서 닮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신차 출시라는 같은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신차는 회사에서 새롭게 생산해낸 제품을 의미하고요. 따라서 우리가 따라서 새롭게 생산해낸 제품에 대한 힌트를 우리가 먼저 찾고, 만약 지난달에 판매 실적이 뛰어난 신상품 비누가 있었으면 지난달 신상품인 비누의 판매 전략을 토대로 신차의 판매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수 있을까라는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발상법에 대한 그림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와 비슷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뭐냐면 대상과 비슷한 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힌트로 새로운 아이디어 등을 생각해내는 NN법, 그리고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것을 도출해내는 집단 아이디어 발상법인 시네틱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다 적어보겠습니다. NN법은 새로운 대상과
비슷한 것을 찾아내 그것을 힌트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방법. 그리고 시네틱스라는 게 있는데요. 시네틱스는 우리가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것을 도출해내는 집단 아이디어 발상법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 두 가지 방법이 좀 대표적이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